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네. 제가 저번 영상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에서 돈을 버는 것에 또는 성공하는 것에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긍정적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예요. 네.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태도는 의사교류 분석 학파에서는 생활자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생활자세는 어린 시절에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요. 양육자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요.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게 되겠죠. 예. 그런데 양육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아이에 대해서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 자세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게 돼요. 아이가요. 네. 네. 아이가. 네. 생활 자세는 여러 가지로 이제 나뉘는데 I am okay, you are okay 또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 또는 I am not okay, you are okay 그리고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라는 거 네 가지 경우를 갖게 되거든요. okay는 네, 응, 좋아, 자, 그럴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의 그 말을 하는 것이 오케이라는 의미예요. 수용, 긍정, 동의, 만족 또는 문제 없음, 나쁘지 않음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not okay라는 것은 아니요 또는 아니, 싫어, 안 좋아, 필요 없어. 글쎄,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그럴 수 없어. 로 보통 말을 하는 경우가 not okay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거절, 부정, 또는 결핍, 질병, 문제 있음, 만족하지 않음, 또는 착각, 의심, 의혹, 갈등, 불안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IM으로 만나느냐, 유어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양육자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부모 메시지를 주는 경우에는 I am okay, you okay라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생활 자세를 갖게 돼요. 그런데 양육자가 아이에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는 I am not okay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잘못된 I am not okay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옳은 거니까 you are okay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그 태도를 가진 I am not okay,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게 되는 you are okay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양육자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저항을 하게 되면은요, 나는 잘못되지 않았어. 그럼 I am okay라는 생활 자세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 그렇게 나한테 내가 이렇게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나를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당신들이 잘못됐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you are not okay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I am okay, you are not okay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 니네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는 잘못돼 있어.
그럼 I am not okay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니네들 또한 잘못됐어. 나만 잘못된 거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you are not okay를 갖게 되죠. 그러면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라는 것을 갖게 돼요. 표를 보시게 되면 I am okay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you are okay도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그 생활 자세를 갖고 있는 케이스는 보통 나는 항상 즐겁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인생 각본은요,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 각본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생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되고 즐겁고 행복한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뭔가 시도를 할 테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할 테니 그리고 포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아, 예. 그러면 대부분 승리하게 되죠. 끊임없이 될 때까지 열심히 마음의 힘을 갖고 노력할 수 있겠네요.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있는 그냥, 거죠. 자기 신뢰, 그냥 타인에 대한 해내는 신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I am okay, you are not okay가 있는 자기에 대한 긍정심은 있지만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슬프겠죠. 나는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늘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정받지를 못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You are not okay가 있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늘 내가 그냥 해버리게 돼요.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을 다 자기가 해야 되겠네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메시아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억울해요. 왜냐하면 내가 늘 이제 손해보고 내가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억울해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눌러놨던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화가 확 터지는 건가요? 그렇죠. 슬프고 화나고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아니 지가 좋아서 해놓고서는 왜 저렇게 화를 내고 그러지? 그래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니었네? 이런 식의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럼 늘 화내는 사람, 그런 짜증내는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항상 나는 슬퍼, 억울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사람은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상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늘 자꾸 망설이고 기회가 왔어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기회일까? 저 사람이 친절한 얼굴을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승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I am not okay.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고 있고 You are okay.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툭하면 미치겠다는 생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나는 잘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존하고 싶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해주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너는 뭘 했는데 나한테 맨날 해달라 그래? 그러면서 비난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쳐서 팔짝 뛸 일이 굉장히 많죠. 늘 기대를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 상황에서도 되게 서운한 일이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부족해서 좀 도움을 달라는 건데 그렇게까지 야속할 수가 있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어? 정말 나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생각도 드냐 하면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벌 받을지도 모를 거고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를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늘 불안해요. 굉장히 위축된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위축될 뿐이 아니라 늘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은 중독에 빠져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 담배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게임이라든가 그런 중독에 빠지면 또 같이 사는 가족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누르면서 지 좋은 것은 다 하고 뭐 이런 식의 남들이 보이게 그렇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지? 늘 이제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툭하면 미치겠어, 뭐 미쳤어,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회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고,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이게 그 사람이 진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부모 메시지라든가 또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것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승리자죠. 시작도 안 할 거거든요. 아, 그게 겁이 나서 두려워서요? 그렇죠. 어차피 못할 건데 내가 왜 시작을 해? 뭐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 주변에 보면 그 가치 기준이 굉장히 높아서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잘했는데 자기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 메시지 성공하지 말아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I am not okay가 있어요. 그럴 확률이 나는 굉장히 어차피 높겠네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늘 인생 각본이 비승리자를 선택하게 되죠. 이제 네 번째, I am not okay.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고 있고, you are not okay. 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게 되면은요, 늘 두렵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도 못 믿는데 남도 못 믿어. 진짜 사원판이네요, 인생이. 그렇죠. 세상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두려워, 불안해. 그래서 늘 항상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거의 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나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늘 세상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야. 또는 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늘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어 증후군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숨 쉬는 거 빼고는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불안장애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또는 편집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게 돼요. 그래서 늘 사는 하루하루가, 숨 쉬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IMOK, UOK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는 게 지치겠어요. 네, 힘들 것 같아요. 늘 지쳐 있어요. 그러면 그 지쳐 있는 사람이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육자로부터 그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한 경우고, 그러면 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거에 시달리게 된대요. 그래서 늘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늘 복잡하면 에너지가 많이 다운이 되잖아요. 아, 머릿속에서 계속 복잡한 생각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린 거네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탈진하고 툭 하면 번아웃이 오고,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뭐 나한테 무슨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 나한테 변화라는 것은 아마 주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삶을 포기한다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새로운 삶에 대해서 뭐 어떤 좋은 의도를 갖는다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불쾌한 태도를 갖게 되고 자기 자신한테도 불쾌한 태도를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피드백들이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돌아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요, 내가 나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삶에 지쳐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바다가 싫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된다라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잡히지 않아도 그냥 앉아 있는 경우가 사실은 변화를 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제가 그림 형제 이야기 중에 하녀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하녀들은 그 똑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똑같은 길을 가고 비슷한 남편, 똑같은 남편과 똑같은 자식, 똑같은 하녀, 똑같은 하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옆에 이제 뭐, 그래서 이거를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살게 되면 변화라는 것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세상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주역이나 또는 옛날에 뭐 굉장히 그 유명한 뭐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뭐 노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굉장히 좋은 삶을 살려면 기존의 인연을 다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서워요. 진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심리학자들 중에도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만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부정적인 생각 또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에도 지쳐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또 부정적인 말을 듣고 또 그런 행동을 보고 하면은 나는 점점 이제 나락으로 빠져가게 되고 점점 더 이제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 주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으니 바꿔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기는 쉽지 않겠어요. 그런 그쵸. 상황이면.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보기엔 나도 똑같은 사람일 거 아니야? 나도 그 사람들이 나를 잘라버려야 되는 사람 아닌가? 그럴 수 그러면은 있어요. 네. 너무 세상 사는 게 너무 끔찍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 좀 더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정적인 말을 듣고 또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엄혹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구나. 나 또한 그런 부모 밑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구나. 내 부모도 정말 힘든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를 케어할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원하지 않았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해.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서 힘들어서 그러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내가 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가 나한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네. 그러면 내가 자책하지 말고 자기 비난하지 말고 아, 내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서 내가 애한테 그래서 애 또한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아이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네. 길게 설명하면 그거는 변명이 되거든요. 그 애들 도망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너한테 사과한다. 네. 내 사과를 날 좀 용서해 주지 않으련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볼 테니 노력이 안 될 때도 있을지 모르니까 네가 나한테 지적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그런 과정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알지 못하면 절대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관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면 유쾌한 태도를 갖게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 유쾌한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시도를 해보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부자도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행복한 삶을 가족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때가 올 거랍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